중간고사 그 채점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뭘 했는지 리뷰하면서 중간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점수가 안 나왔는데, 오케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를 낼 때 어떤 입장에서 냈냐면은 우리가 배운 거를 좀 테스트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스탠다드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방법은 기본적으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거 한번 문제 내봐라. 그래서 거기서 에, 조금 제가 바꿔달라고 했는데 챗GPT가 말을 더럽게 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손으로 조금 모디피케이션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테이블에서 제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때 칠판에 썼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탠다드한 문제들이에요. 스탠다드한 문제들이고 에, 기본적으로 챗GPT 준 문제인데 거기서 조금 챗GPT는 너무 그 유저 프렌들리하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더라고요. 질문에서. 그래서 최대한도로 질문을 해서 최대한도로 정보를 안 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미니멀한 인포메이션만 주고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챗GPT가 줬던 문제들을 보니까 어떤 스태티스틱을 계산해야 되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 포뮬라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러고 뭐 굉장히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테스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 못마땅해서 계속 그거를 없애고 문제를 만들어 봐라 그래도 챗GPT가 말을 좀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저가 좀 매뉴얼리 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7문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제가 뭐를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그 에스티메이터가 있을 때 어떤 게 좋은 에스티메이터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에스티메이터의 분포가 에스티메이터가 하나 생성이 되면 그거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고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이 미니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인데 뮤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샘플을 뽑았고요. 여기서 x1, xn 이렇게 샘플을 뽑았는데 여기서 랜덤 샘플이라고 하면 IID 샘플링을 의미를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확률에서는 IID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IID 근데 실제로 샘플링을 하면 IID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에 뽑힌 샘플은 두 번째 샘플에서 뽑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그런 경우에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디펜던스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디펜던스를 IID 샘플링 상황에서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n개의 샘플링을 했고 그걸 이용을 해서 뮤를 에스티메이트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뮤는 x 바를 이용을 해서 샘플 민을 이용을 해서 에스티메이트 하고 variance는 샘플 variance 왜 t라고 썼나? 보통 s 스퀘어라고 쓰는데 오케이. 그래서 x 바가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고 s 스퀘어가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라는 걸 수업 시간에 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x 바는 요거거든요. xi는 랜덤한 겁니다. 그러니까 x바도 랜덤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expectation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xpectation을 취하면 expectation이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게 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바를 계산을 해보면 x바는 샘플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다른 숫자들을 제너레이트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average는 뮤를 맞춘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x바가 unbiased estimate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 스퀘어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거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스퀘어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 n으로 나누고 싶은데 보통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걸 n-1로 나누는 이유가 이 언바이어스니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언바이어스니스를 보기 위해서는 요거 마찬가지로 요거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의 expectation 계산을 하는데 expectation 계산을 해서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s 스퀘어의 expectation을 계산해서 그게 시그마 스퀘어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 경우에는 단순하게 expectation 계산하는 게 단순히 계산을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릭이 뭐냐면 xi-x 바 스퀘어를 어떻게 스플릿 하냐면은 뮤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xi의 평균이 뮤고요. x바의 평균도 뮤예요. 그래서 여기 expectation이 걸리면 여기 expectation이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그러면 전개를 하면 요거의 제곱의 expectation은 variance xi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의 평균은 x바의 variance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2의 x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베리언스는 시그마 스퀘어고 요거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나요? x 바의 베리언스. 오케이. 베리언스 x 바는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요거가 요로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A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A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에 베리언스인데 그러면 A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 어떻게 돼요? 중학교 때 배울 텐데 제곱해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 xi xj라고 쓸게요. 그러면 요거 전개를 하면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독립이니까 요거는 제로고요. 요거는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요거는 시그마 스퀘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거는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요거는 확률론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사실은 요 항이 제일 트리키한 항입니다. 그래서 요 항만 따로 봅시다. 그래서 2에 xi-mu x바 마이너스 mu 요거예요. 요게 제일 트리키한 항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거는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네요. 왜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xi에 디펜드한 텀하고xi에 디펜드하지 않는 텀이 섞여 있어요. 그거를 디펜드한 항하고 디펜드하지 않는 항하고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k가 i인 거는 왼쪽 항하고 디펜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디펜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xi-mu over n 플러스 k가 i가 아닌 항하고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붙으면 그게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 되고요.
요거하고 붙으면 이건 독립이기 때문에 0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s 스퀘어는 1 over n의 n-1 sum r는 1부터 n까지 요 expectation이 n-1 over n 시그마 스퀘어. 그래서 요거 캔슬되고 요거 캔슬돼서 시그마 스퀘어.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보여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확률론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confidence interval이니 테스팅 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x 바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시그마 대신 s가 들어갔죠. 그러면 t 디스트리뷰션 여기 우리가 정기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게 t 디스트리뷰션이 되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t 디스트리뷰션이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피던스 인터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놈의 분포가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게 요게 unbiased estimator for mu고요. 요게 unbiased estimator for sigma square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이나 테스팅을 한다고 그러면 x바 혹은 s 스퀘어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우리가 노멀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게 t의 디그리 n-1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하면 알파라고 보통 쓰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뭐 간단하게 에스티메이터가 언제 좋다고 얘기하는지, 왜 좋다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가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해서 에스티메이트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잘 에스티메이트, 얼마나 조심스럽게 에스티메이트를 했는지, 컨피던스 인터벌을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테스팅을 할 적에는 에스티메이터의 분포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가 T분포라는 거를 이용을 했으면 컨피던스 인터벌을 건설할 수 있다. 그걸 간단히 알아보는 문제였고요. 요 문제 어려웠나요? 어떻나요? 어렵지 않았어요? 뭐 뮤는 x바는 어렵지 않게 했을 거고 s 스퀘어가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된다는 거는 좀 공부를 했으면은
혹은 치팅 시트에 있었으면 예,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준비가 덜 됐으면 두 번째 거를 잘 못했을 것 같고 세 번째 거는 이거는 공부를 했으면 뭐 무리 없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런 식으로 에스티메이터가 언제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에스티메이터가 얼만큼 퀄리티 컨트롤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했는지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데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뭐 간단히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는 실제로 에스티메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얘기인데 2번 문제는 어땠어요? 제가 보기에는 6개 문제인가요? 7개 문제인가요? 그 중에서 가장 non-standard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런 거 학부 때 안 물어보는데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해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AI나 그쪽에 보면 요거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AI 기계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해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문제 중에서 가장 넌 스탠다드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땠어요? 문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likelihood function을 maximize 하는 걸로 해서 estimate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인이 있는데 코인을 20번 플리핑을 해서 14번 헤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코인이 이 헤드가 나올 확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 신문 보면 뭐 이재명의 지지율이 얼마니 뭐 그런 게 정확하게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로 원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면 1,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면 0.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0도 있을 거고 1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나? 예,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사우지가 그래서 어, 이게 정확하게 그 지지율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샘플링을 20개를 한 거고 그 중에 14개가 헤드라고 리포트를 한 경우에 그러면 한 번 코인 플리핑을 했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은 14분의 20이 되겠죠.
20번 코인 플리핑을 했는데 14번 헤드가 나왔으니까 이게 P의 해시 될 겁니다. 오케이? 예,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게 이 문제예요. P hat 조금 다르게 조금 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X 바가 왜 나왔는지 S 스퀘어가 왜 나왔는지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likelihood 펑션은 뭐냐면 실제 코인이 P일 때 우리가 목도한 사실이 발생할 확률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헤드가 나오고 테일이 나왔겠죠. 그러면 P의 헤드가 14번 나왔죠. P가 14번 나왔고 1-P가 6번 나온 거죠. 6번 나왔어요. 그리고 오더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요게 붙으면 되겠죠. 요것만 써도 제가 보기엔 요것만 써도 맞다고 할 것 같고 요것만 써도 맞다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오케이, 요게 likelihood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설악산의 딱따구리 개수 계산할 때 likelihood 펑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요 likelihood 펑션이 최대가 되는 요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typically 요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하는 걸 찾지 않고요. 로그를 취한 놈을 maximize를 해줘요. 그래서 두 번째, 오케이. 요걸 계산을 하라고 그랬군요. 계산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하라고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걸 이거 문제를 로그라이클리우드를 빼먹었네요. 오케이. Anyway, 이걸 최대로 하는 걸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typically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하는 게 계산이 편해요. 그러면 이런 형태고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림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p햇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에서 0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p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 제가 이 문제를 읽는데 조금 에디팅을 조금 덜 했군요. 여기
likelihood 펑션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log likelihood 펑션을 계산하려는 문제를 집어넣어야 조금 더 문제가 쉬운데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그래서 likelihood 펑션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log likelihood 펑션을 미분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게 우리 에스티메이터고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는 보통 파라메터가 있으면 그거에 에스티메이터는 햇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하고 C는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고 그 다음에 샘플링 베리언스하고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라는 건데 B 햇 C 요거죠. X는 0, 1이고요. 거기서 샘플링 베리언스하고 스탠다드 에러, 스탠다드 에러의 스퀘어가 베리언스예요. 샘플링 베리언스. 그래서 샘플링 베리언스 요거는 아까 요게 스퀘어 돼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썸이 되고 요거의 베리언스는 P 1-P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n분의 P 1-P 요게 샘플링 베리언스고 스탠다드 에러는 요거의 스퀘어 루트. 오케이. 그래서 2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에스티메이트 할 때 어떤 식으로 에스티메이트 하느냐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ikelihood 펑션을 만들어서 그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하는 점을 찾는데 실제적으로는 로그를 취해서 log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가 만들어졌으면 그거의 분포를 봐야 될 텐데 그거 분포의 표준 편차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표준 편차를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는 거고 베리언스는 샘플링 베리언스라고 부르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번이 가장 넌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모울레스 스탠다드한 문제들입니다. 오케이. 3번 문제를 보죠. 국수에 소금이 그러니까 국수 어떤 브랜드의 국수 인스턴트 누들이니까 라면이라고 그럴까요? 불닭볶음면 같은 거. 오케이, 라면이라고 합시다. 라면에 소금이 1500mg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사에서 클레임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면 9개를 뜯어가지고 거기서 소금의 함량을 측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0하고 H1을 처음에 스테이트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H0은 그 라면 회사에서 라면 하나당 소금이 1500mg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H0이 됩니다. 그러니까 H0은 뮤가 1500이다.
거고 H1은 아니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탠다드한 가장 심플한 테스팅이고요. 그래서 샘플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뮤하고 x바하고 s를 계산하라는 거고요. 처음에 그래서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예. 요런 거는 챗GPT가 잘해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에서 x 바하고 s를 계산하라는 거고요. 이건 뭐 기계적으로 계산해야겠죠. 이게 9개 숫자 더해서 에버리지 아웃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를 계산해야죠. 요건 뭐 계산기로 계산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됐으면 x바 마이너스 1500 s 스퀘어 루트 n 이게 t의 n-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은 9고요. n-1은 8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계산을 챗GPT가 해주고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null하고 alternative는 이렇게 되고 여기 계산이 됐네요. x바는 1499, 그 다음에 s는 17.93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게 요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x바가 1499고요. 뮤제로가 1500, s가 17.93 나누기 스퀘어 루트 n 해서 마이너스 0.093. 와우. 이거 거의 마이너스 0.093이면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고요. 요 t가 degree of freedom t는 여기 8자리로 해야 돼요. 8자리로 해야 되고 이게 2.306이 나왔고요. 그 얘기는 지금 T8의 분포가 이렇게 되고요. 양측 검증이니까 여기 2.5%, 여기 2.5% 하면 2. 얼마라고? 2.306, 2.306 마이너스 2.306.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숫자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 숫자를 계산했더니 이 숫자는 마이너스 0.093 마이너스 0.09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젝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H 낫이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오케이. T8 그래서 여기 T의 7, 8, 9, 10 중에서 T8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 T8이 여기 2.3
06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요 중간고사 중에서 문제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 이거는 고등학교 책에도 있을 것 같은 문제예요. 없나? 고등학교 때 T분포 없나? 예. 테스팅을 안 배우나? 오케이. Anyway. 예, 제가 보기엔 중간고사 문제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테스팅 문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리뷰 세션을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니까 리뷰 세션을 하는 게 리뷰 세션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리뷰 세션 전에 10명의 학생을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리뷰 세션을 이 10명의 학생들이 리뷰 세션을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종류의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리뷰 세션이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거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기 전에 각각의 참가자들의 BMI 지수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과한 후에 BMI 지수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BMI 지수가 떨어졌으면, 떨어지는 트렌드가 있었으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리뷰 세션 하기 전에 시험 점수가 있고요. 리뷰 세션을 통과한 다음에 시험 점수가 있는데, 그러면 리뷰 세션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올라가야겠죠. 그죠? 네. 예,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after 마이너스 before 요거의 평균과 s를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fter 빼기 before를 해서 그거에 그러면 10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10개의 숫자가 나오죠. after 빼기 before를 하니까 10개의 숫자가 나오고 그 10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D라고 그럴게요. D1부터 D10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D의 평균하고 SD라고 썼고요. 표준편차를 계산을 하라는 거고요. 계산하면 될 거고 챗GPT한테 돌립시다. 계산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 컨피던스 인터벌 오케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라 95% 그러면 D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T 스타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필요한 게 T의 지금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0.5975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여기 n-1 그러니까 여기 9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9짜리 여기 9짜리 요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2.262 요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프리트 하라는 건 뭐 인터프리트 해주면 될 거고. 오케이. 이렇게 했고요. 디퍼런스가 이렇게 나왔고 요 10개의 숫자가 나올까요? 그거의 평균이 3.9가 되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샘플 표준 편차는 2.06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95 confidence interval 하려면 여기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9짜리여야 돼요. 이게 2.262 여기서 9짜리 2.262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D바는 여기 3.9가 나왔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를 마진 오브 에러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걸 마진 오브 에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mean difference가 3.9 여기가 3.9 다음에 마진 오브 에러가 1.47 여기가 1.47 오케이. 사실은 제가 이거 문제를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게 문제가 나왔네. 사실은 제가 테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테스팅 문제하고 그 컨피던스 인터벌 문제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이게 테스팅 문제가 안 됐네요. 컨피던스 인터벌 문제가 안 됐네요. 사실은 제가 요런 거 테스팅 문제로 많이 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테스팅 문제 낸 것 같은데 여기 문제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테스팅 문제로 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 경우에 테스팅은 어떻게 되냐면 어, 이게 after 지금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before보다 after의 에버리지가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 테스팅 문제로 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바뀌었네요. 제가 테스팅하고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막 바꿔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바꿔치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오리지널리 제가 원래 원했던 건 테스팅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워킹한다고
생각을 하면 BMI 지수가 떨어져야겠죠. 디퍼런스가 네거티브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리뷰 테스트가 워킹한다고 클레임을 주장을 하려면 디퍼런스가 여기 before 성적보다 after 성적이 좋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difference는 positive가 되어야 될 거예요. average가. 오케이? 예, 이거는 제가 문제 만들다가 좀 실수를 했네요. 예, 이게 테스팅 문제하고 컨피던스 인터벌 문제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거든요. 단지 스테이트먼트만 조금 다른 건데 원래는 이게 테스팅 문제가 아니었는데 테스팅 문제였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컨피던스 인터벌 문제로 바뀌었네요. 오케이.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레스 스탠다드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스탠다드 문제고 테스팅 문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스팅에서는 얼터네이티브가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BMI 지수가 올라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워킹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테스팅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BMI 지수가 on average 내려가야겠죠. 이 경우에는 리뷰 세션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리뷰 세션 지난 후에 성적이 올라가야 리뷰 세션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H1이라는 게 우리가 테스팅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제가 에디팅 과정에서 원래 이게 테스팅 문제로 제가 세팅을 했었는데 컨피던스 인터벌로 바뀌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퀘션 5번은 2번하고 모레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신문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의 통계치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낸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장의 지지율이네요. 오세훈의 지지율이라고 합시다. 시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세훈의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명을 샘플링을 한 거고요. 그래서 114명이 오케이라고 한 거고 나머지가 제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또 챗GPT 돌리면 계산을 해줄 거고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p 햇하고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라는 거예요. p 햇은 200명 중에 114명이었죠. 114명이고요. 스탠다드 에러는
이렇게 이게 스탠다드 에러, 스탠다드 에러. n은 200이고 다음에 confidence interval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95%. 그러면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1.96 예, 이거죠. p hat 계산됐고요. 스탠다드 에러 계산됐고 이게 95%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계산이 됐겠죠? 봅시다. 그래서 P-hat은 200명 중에서 114명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P-hat은 0.57이고요. 스탠다드 에러는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95% 컨피던스 인터벌은 P-hat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0.5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0.5 대 0.5가 아닌 걸로. 이렇게. 그러면 p hat 마이너스 널일 때 0.5니까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 적에는 여기 p-hat을 사용을 하고요. 테스팅할 적에는 p0를 사용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테스팅할 적에는 p0 상황에서 모든 걸 계산을 한다고 p0를 가정한 상황에서 분포를 보는 거고요. 컨피던스 인터벌은 p0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컨피던스 인터벌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에러 계산할 때 조금 다르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95% 그러면 여기 1.96 마이너스 1.96 요거 계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테스팅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p hat 마이너스 0.5 나누기 요거 하는데 요거가 컨피던스 인터벌 할 적에는 여기 p hat을 집어넣지만 테스팅 할 때는 여기 p0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1.98가 1.6을 계산했더니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죠? 1.98이니까 요거 계산하니까 1.98이 됐죠? 그러니까 요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H0을 reject 하는 거예요. H0을 reject.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초이스는 H1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 컨피던스 인터벌을 봐도 컨피던스 인터벌이 0.5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랑 모어레스 비슷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5번은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굉장히 스탠다드한 문제. 오케이. 6번, 7번. 6번하고
오케이, 6번 봅시다. 6번은 어, 강판의 두께를 매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판의 두께를 11개를 매저를 한 거예요. 뭐 포항제철에서 이런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S 스퀘어를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를 S 스퀘어로 에스티메이트 할 텐데 그거에 95% confidence interval을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1부터 x11이 있는 거고요. 그거로부터 s 스퀘어 계산하고 시그마 스퀘어의 95%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s 스퀘어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fidence interval을 건설을 하려면 이게 chi-square degree n-1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 스퀘어 여기 x 바 먼저 계산하고 s 스퀘어 계산을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chi-square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chi-square 95%니까 여기가 0.025 degree of freedom은 n-1이니까 10 여기는 chi-square 0.975 degree of freedom이 10짜리 그러면 여기서 chi-square 여기 10짜리를 사용하면 돼요. 요 두 숫자 있죠? 그래서 이게 chi-square small이라고 쓸게요. chi-square large. 이게 small이고 이게 large예요. 그러면 시그마 스퀘어는 뭐보다 작냐 하면 chi-square large. chi-square small. 그러니까 이게 confidence interval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조금은 introductory 코스에서는 잘 안 다루는 거긴 한데. 오케이. 그래서 n은 11개고 11개 있고요. 그럼 x바 계산됐고 sample variance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95% confidence interval이 요거예요. 요거. 여기 n-1 여기 10이고요. s 스퀘어 계산됐죠? 그 다음에 n-1 s 스퀘어 계산됐고 요게 큰 숫자고요. 요게 작은 숫자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7번은 봅시다. 두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에너지바에 두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각각의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브랜드 A하고 B가 있고 각각 10개하고 12개 샘플을 했는데 거기 샘플의 미인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그래야겠네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슈가 컨텐트가 같은지 다른지 그거를 테스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 낫은 뮤 A하고 뮤 B가 같다는 거고요. H 낫은 alternative는 두 개 브랜드에 설탕이 같지 않다, 들어가 있는 양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하려면, 오케이. 그러면 x바, a의 x바하고 xb의 xb하고 널 상황에서는 이게 같으니까 이게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요거의 표준 편차를 해당되는 텀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센터링은 됐어요. 여기가 제로고, 그러니까 뮤 A 빼기 뮤 B인데 널 상황에서 이게 제로예요. 근데 이게 두 개의 베리언스가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를 다르게 핸들링을 합니다. 오케이? 같으면 풀드 베리언스를 사용하고요. 풀드 S. 다르면 각각의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러면 요 밑에 들어가야 될 게 SA 스퀘어 NA 이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풀링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SA 대신에 S 풀링, SB 대신에 S 풀링을 하던가 여기서 SP 스퀘어는 NA 마이너스 1 SA 스퀘어 이렇게. 그러니까 요 테스팅을 할 때, 요거 테스팅을 할 때 위에는 명확하게 요게 들어갈 거고요. 명확하게 밑에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요게 들어가거나 요게 들어가. 그러니까 요거는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가 같다고 하면 요걸 집어넣을 거고요.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가 다르다고 그러면 요걸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먼저 테스팅을 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오케이. 여기 그러니까 풀드
풀드를 쓸 건지 아니면 풀드를 안 쓸 건지, 풀드 안 쓰는 건 웰치티 테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풀링을 할 이렇게 폴드 베리언스를 사용할 건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건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테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테스팅을 하고 그 후에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판단하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건데 그렇게 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걸 테스팅을 한다고 그래 보죠. 그러니까 요걸 쓸 건지 요걸 쓸 건지 어떻게 테스팅을 하냐. 그러면 SA 스퀘어 시그마 A 스퀘어 SB 스퀘어 시그마 B 스퀘어 요게 널이라고 그러고요. 요게 얼터네이티브 라고 그러면 널 상황 속에서 요게 F NA1 NB1 이렇게 되거든요. 널 상황 널이면 요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라고 한 건데 이렇게 푼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F 분포가 나온 게 그건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 T 디스트리뷰션이고 degree of freedom이 이거일 때하고 이거일 때하고 달라요. 이거일 때가 NA NB-2고요. 여기는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엔 투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투스텝으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테스팅을 할 때 풀링을 해서 테스팅을 할 건지 풀링을 안 하고 테스팅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또 다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로지컬리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됐으면 풀링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풀링을 해서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풀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게 풀링하는 게 make sense 하지 않다 그러면 풀링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하는 거. 오케이? 제가 원래 의도한 바는 그래요. 근데 챗GPT가 저 의도를 파악을 했나 한번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브랜드가 있고 각각의 X바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했어요. 아우, 얘는 풀링을 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풀링을 쓰지 않고 웰치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1.21 이렇게 나왔고요. 오케이. 웰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렇게 되고 근사적으로 20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T20
T20이 빠져서 좋겠죠? 근데 T20이면 사실은 정규분포랑 같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예, 뭐,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T20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요게 2.086이 되네요. T20이 빠져 있네요. T20. 그래서 지금 요걸 테스팅 하는데 웰치로 써서 지금 웰치로 아니 지금 지금 웰치로 먼저 계산했군요. 웰치로 계산하니까 여기가 1.216. 오케이. 이 상태로 계산했더니 1.216이 나왔고요. 웰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20으로 계산이 되고 요게 2.086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n이 20 정도면 T분포나 G분포나 거의 비슷해요. 여기 G일 때 이게 1.96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네. 오케이. Anyway, 이렇게 그래서 T가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failed H0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풀드로 안 계산했네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풀드로 안 하고 웰치로 계산한 겁니다. 웰치로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봤을 때 요쪽 사이드로 요쪽 방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태티스틱이 1.216이 나왔고요. 크리티컬 밸류가 2.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2. 얼마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얼마가 되겠고요. 요게 여기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가 리젝션 리전이고요. 그러니까 H0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풀링을 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봤고요. 여기 풀링을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 S1 스퀘어 n-1 S2 스퀘어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S A 스퀘어라고 그럴게. S A 스퀘어라는 거는 X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스퀘어 썸이에요. A에 그 다음에 이것도 B에 대한 스퀘어 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윗단에 있는 거는 요 스퀘어 썸들이 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더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항이 이거고요.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된 거고 나누기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풀드 베리언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7.5 정도가 나왔는데 오케이. 그래서 풀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2.74 여기 보면 이게 SP가 2.74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2.4하고 3.0을 적절히 믹스업해서 만든 숫자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T는 여기 아까 여기에 이쪽에 SA 스퀘어가 들어가고 여기 SB 스퀘어 들어가는데 여기가 SP 스퀘어 해서 SP 스퀘어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6이 나왔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20짜리가 되고 20일 때 이게 2.086 이렇게 이건 됐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똑같네요. 여기 2.086 아까 여기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똑같으니까 t가 똑같네요. 그 풀드로 계산한 거나 풀드 아닌 걸로 계산한 거나 크리티컬 밸류는 똑같네요. 여기 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0였고요. 위에 거는 approximately 20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밸류는 똑같아요. 2.086으로. 단지 달라진 거는 뭐가 달라졌냐 하면 여기 T20고 여기가 2.086 여기가 마이너스 2.086 그리고 아까 T 밸류가 여기 두 번째 거는 1.18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는 1.26 1.21 오케이. 그러니까 요건 풀로 한 거고요. 요거는 웰치로 한 거예요. 웰치로 하나 풀로 하나 뭐 세이프하게 요 크리티컬 리전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걸로 해도 결론은
mean이 다르지 않다. 어디 갔나? 그러니까 H not은 두 개의 브랜드의 슈거 컨텐트가 같다는 거고요. H1은 다르다는 거고. 근데 이 경우에 풀드로 계산할 수도 있고 웰치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둘 다 결론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리뷰를 해드렸는데 어떤가요? 예,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테스팅은 조금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조금 더 나옵니다. 테스팅이 몇 개 더 있어요. 앞으로 그 중간고사 이후에 하려고 하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테스팅하고 컨피던스 인터벌 너무 재미없어요. 네,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막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끝나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typically introductory statistic 코스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introductory statistic 코스 내용들이 너무 클래시컬하고 그래서 제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AI 딥러닝 쪽에서 가장 기초적인 인트로덕터리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얘기하면서 AI 쪽도 조금 아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테스팅은 두 가지를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팅 개념은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카이스큐어 테스트라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노바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리니어 리그레이션 할 거고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 다음에 테스팅은 카이스큐어 테스트하고 아노바 테스트하고 요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중간고사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여러분이 테스팅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저기 유튜브에 올린 거 보시고 미진한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테스팅은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테스팅, 컨피던스 인터벌 그런 거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 좀 복습하시면서 테스팅하고 컨피던스 인터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후에
두 가지 더 할 거예요. 카이스큐어 테스트하고 아노바라는 걸 할 겁니다. 아노바도 테스팅입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전에 제가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할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티피컬한 그 인트로덕터리 스태티스틱스 북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로즈 폼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뉴메리컬리 알고리즘을 돌려서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우리가 뭘 하는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해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기 강의 노트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할 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파트는 여기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수업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